현재 코로나 대재앙 전염병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선교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를 세계적 전염병 팬데믹으로 선포하였습니다. 2021년 9월 19일을 기준으로 2억 2,800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468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요즘 지난 2년간 전 세계의 문화와 전 세계 교회는 질병 대유행이라는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질병의 세계화, 급속한 질병의 국제 테러리즘 같은 양상으로 선교를 위축시키고 있고, 또한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적으로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의 예를 만들고 있는 최근의 아프간의 미군 철군 등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질병을 통한 선교의 위축과 변화의 가속화는 정보화 시대, 네트워크 사회 등의 발달을 통해서 그것을 봅니다. 이런 변화에서 교회의 선교적 측면에서 대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질문을 해봅니다.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구조가 되어 있다면 유연하게 적응하며 선교를 진행할 것이고, 아직 그런 구조가 없다면 선교적 기회는 점점 축소되어져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의 의지가 꺾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성령께서 준비된 교회들에게 선교적 기회를 새롭게 열어주실 것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일들로 한국교회 선교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동안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미국에서 일어났던 교회 성장학과 대형 교회들의 출현으로 교회 성장 구조로 맞추어진 교회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압니다. 현재 교회들 중 선교 우선주의의 목회자들과 선교 구조를 갖춘 교회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회 목회자들의 관심과 목표는 선교를 우선순위로 삼기보다는 아마도 목회의 성장이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 성장의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대역병의 시대에서는 새로운 선교적 도전을 하기에는 구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성장주의의 구조는 이러한 대규모 역병 시대에 선교 변화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도적 교회나 낡은 구조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점을 강조하지만, 오늘 저의 이야기에 일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영적, 종교, 사회, 인구 통계, 경제적 등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교회 운영을 위한 제도와 구조가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지상명령인 세계 선교를 수행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 사회는 정치, 기업, 종교 등 모든 종류의 기관들은 이 시점에서 구조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스스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배와 선교를 하는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들도 탈코로나 대역병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질문들이 영적 지도자들과 선교사들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현재의 전통 구조를 개선하여 선교 사명을 성취하도록 해야 하는 구조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현재의 기독교는 대역병의 시작 전에도 이미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가족과 결혼 제도였습니다. 가족 제도의 가장 큰 도전은 동성애와 결혼입니다. 동성 결혼이 성경적 가정관을 파괴시키고 있고 선교에서도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다시 교회가 선교학을 배워야 하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1980년 이후에 급격히 한국 사회 안에서 성장해왔던 기독교가 세계 선교에 대하여 한계에 부딪히면서 교회는 다시 선교학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동안 교회 성장학, 제자훈련 신학 등이 교회 구조의 근간이었다면 이제는 선교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는 선교학이 교회 구조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근간이 되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셋째는 글로벌화의 도전입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든지 다양한 이주민들이 혼합하여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사회에 다양한 이웃들과 문화가 공존합니다. 미국의 2020년 인구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는 전체 인구 2억 3,540만 명 중 3,380만 명, 그러니까 14.3%의 다인종, 다문화 인구가 집계되었습니다. 한국은 2020년 말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거주자가 230만 명으로 다문화 인구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모든 국가들은 다양한 이웃,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와 민족들이 함께 공존하는 세계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교지 환경은 어디든 비슷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세계화는 교회에 긴급한 선교적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는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로서의 우선권을 가지고 존재를 해야 하는지 현재 교회들의 구조를 점검하게 합니다. 그것은 세계화가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교회의 구조가 문화적 다원주의, 인구의 이동성, 네트워크의 확장 등 세계화의 도전을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넷째로 온라인 발달로 인하여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응용이 선교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약한 부분으로 선교 커뮤니케이션의 신학적 또는 선교학적 이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세계화를 통한 교회들의 온라인 선교 네트워크, 온라인 선교 정보화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대처 역량을 키워야 하는 요구들이 지난 세대들보다 더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기존의 교회 구조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선교적으로 적당한지 또는 변화하는 시대에서 효과적으로 교회의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 질문을 가지고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정직하게 우리는 해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기관들의 재조정은 필요한가?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의 조직, 즉 구역이나 셀 모임 그룹 등의 재편성은 필요한가? 교회와 선교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은 어느 상태인가? 교회 리더십의 권한은 교회의 선교 전략적 구조와 갱신은 필요한가? 아니면 변화 없이 교회의 안정을 위하여 전통적 구조와 제도를 지켜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교회의 구조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교회의 구조는 어떠한 선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현재의 구조는 선교적 변화와 성장을 촉진합니까? 어떻게 교회가 조직 시스템과 리더십 역할에서 선교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교회가 선교 성장의 초점에서 선교에 대한 초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의 의도는 기존의 구조가 모두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급변하고 있는 세계의 환경에서 우리 교회들이 위기를 벗어나 선교적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는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구조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이미 많은 은사들과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개선을 통해 새로운 선교적 구조를 구축하며 세계의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제안이지만 교회의 구조 변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특성이 다르기에 상황에 맞는 구조 개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가정의 선교화입니다. 교회의 선교화 이전에 선교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영적 가장인 부모들은 가정을 선교화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들을 선교 제자화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제자화의 한계는 교회의 성도수 증가와 양적 선장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근간은 성도들의 가정입니다. 구역이나 셀 모임이 아닙니다. 그동안 가정이란 기초 단위까지 선교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들은 전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이제 가정 단위를 선교로 충전시키고 무장시키는 구조가 된다면 교회의 선교 구조는 매우 쉽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고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 교육의 구조 강화입니다. 요즘은 교회들도 줌으로 교육 시스템을 많이 활용합니다. 제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셀 모임도 하고 구역 조직 모임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 줌이라는 이 시스템으로 선교 교육도 계속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 재정 시스템의 구조 강화입니다.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선교를 위한 어떤 재정적 구조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선교사 파송 시스템 구조 개선입니다. 물론 지금은 나가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선교사를 계속 파송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교회 구조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그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선교 멘토링 시스템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참 귀한 선교사 멘토 되시는 시니어들, 고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로부터 교회들이 선교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반면에 선교사, 선교지를 위한 제안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선교지의 구조 변화도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들과 함께 팀워크를 같이 하면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선교지도 이제는 후원교회에 의존해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자립화를 시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인 선교사, 황금기 선교사의 참여와 동역의 문들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팀워크 사역을 선교사들끼리 팀워크 사역을 함께하도록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시키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기본 질문입니다. 선교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교회 안의 에너지가 선교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대역병의 시기에도 선교 성장이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지금은 움츠러들 때가 아니라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수행하는 필요한 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시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선교사들을 계속 파송해야 합니다. 현장 선교사들과 긴밀한 연대로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선교로 재무장되어야 합니다. 선교는 교회 안에 건강한 선교 구조로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 대역병의 굴레에서 묶이지 말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코로나 선교 정책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맨의 김정환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